자, 안녕하세요. 코리아TV 행복성공센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망하는 상가 실제적인 이유에 대해서 베테랑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상가를 공인중개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점포 사장님들은 얘기를 사실상 안 하지만, 가장 큰 어떤 애로사항이 뭐였었냐면,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었었습니다. 네. 정말 꿈에 부풀어 가지고, 정말 그 창업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온갖 정성을 다 들이는 것이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사업처는 당연히 이제 인테리어 하긴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너무 크더란 얘기죠. 그리고 그걸 들어갔던 비용을 회수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기간을 예를 들어서 최소한 3년에서 5년, 10년을 한다 하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사실은 될 텐데, 그렇게 5년 이상 이렇게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제 생각하고 전혀 다른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초기에 어떤 그 투자되는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다른 어떤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공인중개사한테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인테리어를 가지고 인테리어에 투자했던 비용을 정말 고스란히 날리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이제 늘 막 교환되면 좋죠. 망하든 말든 또 나가고 새로 들어오고 그러면 막 돈이 생기니까. 그러나 이제 실제로 거기에 있으신 분들의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본인의 피와 눈물과 땀이 배어 있는 돈이잖아요. 그런 돈들이 좀 저는 안타까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가, 이제 사실 인테리어하고 권리금에서 이제 제일 호구를 많이 잡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비용을 정말 좀 신경을 써라 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10평 정도를 그 점포를, 물론 10포는 굉장히 적은 규모입니다만 이제 최소 규모를 저는 말씀드릴게요. 10평 규모를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 3천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뭐 아무리 적게 들어가도 2천만 원은 더 들어가겠죠. 그 많이 들어가면 한 5천도 들어가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또 이제 권리금까지 합치면 사실 뭐 10평짜리 하더라도 거의 억대가 묶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을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만 우선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회수하는 비용이 얼마냐 이거예요. 적어도 1년 이내는 이거는 무조건 회수가 돼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제 내가 초기 투자 비용이 인테리어 비용에다가 나누기 마진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매달.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이제 다 모든 거 다 제하고,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 모든 어떤 임대료 이런 거 다 제하고 관리비 같은, 관리비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관리비 기본적으로 50만 원 나옵니다, 이게. 웬만한 상가들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정 지출, 어떤 운영비 이런 거 다 제하고 순수하게 남는 비용이 매달 3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3천만 원을 들여서 인테리어 했던 비용이 1년 만에 뽑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2년 오고 만약에 그 사업을 접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물론 없겠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는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은 일단 견적을 받으면 견적이 다 업되게 마련이고, 또 뭔가 좀 이렇게 잘하고 싶거든요, 이제 새로 창업한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비용이 높아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뭐 이제 뭐 분위기 같은 걸 이렇게 반영하는 이제 커피숍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인테리어 비용이 억 단위가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뭐 무슨 뭐 프랜차이즈 비용이니 뭐 본사 납품비니 어쩌니 따지면 2억대가 금방 들어가 버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사업을 한다는 것이 정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많은 변수가 부딪히고, 어떤 예상했던 것 외의 상황이 많이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년을 버티는 것이 약 한 30%가 안 되는 것이고,
5년을 버티는 것은 사실 3%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뭐 다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새로 창업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돈을 다 쏟아붓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그 창업을 할 때 내 어떤 가정의 울타리를 침범하면서까지는 창업하지 마라, 사업하지 마라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소한 가정의 울타리는 허무면서 창업 비용으로 쓰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유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빚내서 사업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남는 돈의 한 70%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을 원칙을 삼아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것이 이제 손절매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사업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원칙을 세우고 가면 그렇게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가장 많이 투자된 초기 비용이 인테리 비용에 대해서 이제 어떤 어떤 섬세하게 점검하고, 기타 인건비나 임대료라든지 관리비를, 재료비, 운영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계산해서 이제 이것을 빼고 몇 개월에 내가 회수할 것인가를 철저히 따져야 된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되새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아껴서 어떤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떤 것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이게 충분히 대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돼지 족발을 했는데 무슨 돼지의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파동이 나고, 닭에 관련된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파동이 나고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런 것까지도, 그런 악재까지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을 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초기 자금을 정말 최소화시켜야 된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털어 넣어가지고는 어떤 그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무너지는 게 되잖아요. 무너지면 자기 혼자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 무너지기 때문에 그 한계를 좀 정하셔라 라고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상권이 매우 중요하니까, 정말 상권의 자리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사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말 상권의 자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권 분석을 최소한 한 달만 하지 말고 한 3개월 이상, 한 6개월 정도 좀 했으면 좀 좋겠고, 어떤 고정 비용이라든지 어떤 변동 비용 같은 걸 충분히 파악해서 어떤 이런 것에 잘 대처하는 어떤 원칙 같은 것도 세우고, 손절매의 상황까지도 극단적으로 나는 여기까지다 라는 어떤 선을 딱 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이제 그 사업을 해서 크게 어떤 극단적인 실패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런 것들을 줄임으로써 이제 사업의 성공 가능성도 높고 최소 비용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더 드린다고 하면, 정말 누구나 다 소망이겠습니다만, 어떤 기왕이면 조금만 더 어떤 배려를 해서 자기 사업체에서 하라라고 좀 권면하고 싶어요. 웬만하면. 물론 초기에 비용이 없다 보니까 점포를 임대를 해서 하겠지만, 그런 상황에 조금만 다시 이제 생각을 바꾸면은 내 사업체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 토지에서 얼마든지 간소하게 건물을 지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특히 내가 만약에 어떤 것에 확실한 자신감이 있고 이 부분의 전문가고, 누구든지 입소문 듣고 온다든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고정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이 있다든지, 블로그가 됐든 어떤 유튜브가 됐든 그런 것이 어떻든 내 채널이 있어서 사람들이 올 수만 있다면, 사실상 내 토지에서 건물을 간편하게 지어가지고 하는 것을 저는 권면하고 싶어요. 물론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근데 가능하다 이거죠.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공인중개를 하면서 가장 느꼈던 사장님들의 어떤 애로사항, 말 못할 애로사항인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인테리어 비는 정말 다각도로 검토를 하되 꼭 유의할 것은, 여기하고 충분히 비교를 해서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그걸 살짝 손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어떤 비용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결론을 좀 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하시는 일에 어떤
계획대로 잘 되시기 바라고, 어떤 변수를 꼭 준비하셔서 최악의 사태를 막아가지고 적어도 사업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파탄 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심정으로 저는 오늘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잘 되시고요. 코리아 TV는 여러분의 행복한 성공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편에 서서 여러분을 도우면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코리아 TV 선샤였습니다. 내용이 공감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많은 전달 부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